네, HTML. 오늘 지난번에 커멘트 그 주석 부분 했고, 오늘은 스타일, CSS. 지난번에 이 스타일즈 했을 때 조금 소개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CSS로 따로 구분되어 있네요. CSS는 스타일 앤 컬러즈라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그젠플이 있습니다.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한번 결과를 볼까요? 색깔이랑 바탕화면, 그리고 크기도 다르네요. 그렇죠. 스타일링 HTML with CSS. CSS는 Cascading Style Sheets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탠드 4라는 용어가 좀, 많이 나와요. 컴퓨터 쪽이든 어느 쪽이든데, 컴퓨터 쪽은 특히나 용어가 많아서, 그래서, CSS는 이런 것의 약자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HTML에 CSS를 HTML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스타일 어트리뷰트, 스타일 속성을 HTML 요소 안에서 써가지고 하는 거. 그건 지난번에 했었죠? 지난번에 여기 위에 HTML 스타일즈 편에서 했습니다. 그거고, 이제 인터널 내부적인 방법은 스타일이라는 엘리먼트, 이거를 이용해서 스타일 요소를 써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타일도 있고, 그거는 또 여기서 뒤에서 나오기에 헤드 섹션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HTML 문구가 HTML로 시작하고, 이거 맨 위에 거는 이 문서가 HTML 문서다라는 걸 나타내고, HTML 시작과 끝, 그리고 그 HTML 안에는 머리 헤드 부분하고 바디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바디 부분만이 실제 화면에 출력되는 거고, 헤드 부분에는 이제 정보 같은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보 부분에 스타일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타일을 쓸 때 헤드 부분에 써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익스터널 외부 같은 거는 외부 CSS 파일을 하나 이상 그거를 이제 이 외부로 쓸 때 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인라인, 익스터널, 인터널, 익스터널, 그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SS 튜토리얼, CSS가 HTML도 있고 CSS도 있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따로 있을 정도로 CSS가 좀 방대해요. 그래서 지금은 간단히 HTML에서 CSS를 어떻게 쓰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CSS는 나중에 또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문법은 어떻게 되냐? CSS 스타일링, 그쵸? 그거 문법은 이렇다. 처음에 엘리먼트. 그래서 엘리먼트라는 거, 그쵸? 엘리먼트라는 거. 예를 들어서 HTML에서 태그 이름을 뭐 영어로 지금 여기 문서에서는 엘리먼트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태그 이름 이런 식으로도 많이 말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엘리먼트도 뭐 태그 이름 그 비슷한 그렇게 한국에서는 좀 번역된 말을 쓰다 보니까 좀 용어가 좀 다양한데, 하여튼 여기선 엘리먼트, 그리고 중괄호로 쌓여 있고, 그래서 이 엘리먼트는 어떤 엘리먼트를 말하냐? 바로 HTML에서 쓰는 그러한 이제 태그명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엘리먼트 나오고, 그 다음에 중괄호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그 다음에 속성하고 값, 그리고 세미콜론, 속성하고 값,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세미콜론으로 속성하고 값 사이를 나누는 것이 표현이 되었죠. 그리고 속성, 그리고 값, 이거는 콜론으로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C 언어나 뭐 다른 언어 같은 경우 보면은 속성에다가 값을 넣을 때 그 이퀄 기호 이런 거 있죠. 이런 기호를 많이 쓰는데, CSS는 그 기호 말고 콜론을 쓰네요. 그래서 좀 이렇게 차이가 있죠. 여기서 나오는 이제 프로퍼티 속성은 CSS의 속성이고, 이 값도 CSS의 값이다 라는 거고, 여러 개를 쓰려면 이게 세미콜론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인라인 스타일링은 전에 배웠던 그 스타일, 태그 안에 속성으로, 속성 HTML 속성이죠. 이거는 HTML 속성이고, HTML 속성에 값을 넣는데 그 값이 이거죠. 이 쌍따옴표로 둘러싸져 있는 거. 그래서 이 컬러는 CSS 속성이고, 이 블루는 CSS 값. 그래서 이 부분, 이 h1이라는 태그로 둘러싸여져 있는
H1 엘리먼트로 둘러싸여 있는 그 안에 내용 부분이 파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파란색으로 나오는. 그리고 인터널 스타일링이 있습니다. 인터널은 이건 인라인은 이런 식으로 엘리먼트 안에다가 이제 속성으로 HTML 엘리먼트의 속성으로 쓰는 거고, 인터널은 이 헤드 안에 스타일이라는 요소를 써가지고 그 안에다가 CSS 문법을 CSS 문법에 맞게 작성된 그 문장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스타일 시트를 여기다 넣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스타일 시트를 여기에 정의해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읽냐? 이건 body라는 엘리먼트, 이거죠. body라는 엘리먼트는 이 중괄호, 바로 뒤에 오는 중괄호에 안에 들어있는 걸 적용시키는데 뭐냐?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 색깔이죠. 배경 색깔을 라이트 그레이, 밝은 회색으로 만들고, H1 태그에 대해서는 H1 태그 이거죠. 중괄호에 쌓여 있는 거 컬러 색깔을 블루로 바꿨죠. 그래서 글자 색이 블루가 될 거고, P 태그 문단 태그죠. 문단 태그. 그래서 컬러를 그린으로 하라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스타일 태그를 이렇게 헤드 안에다 넣어가지고 바디 안에 있는 각각 바디를 포함해서 바디 안에 있는 각각의 이제 엘리먼트에 대해서 스타일을 이렇게 어떻게 적용하라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 익스터널 스타일링, 익스터널 CSS, 그래서 익스터널 스타일 시트라는 거죠. 그래서 익스터널 스타일 시트 부분은 많은 페이지에다가 적용시킬 때 이상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쓰려고 하면은 지금 이것이 HTML 파일로서 이 전체 부분이 저장될 거예요. 그쵸? 그런데 예를 들어서 페이지가 한 100개 정도 있다 라고 할 때 이 인터널 스타일링 방법을 쓰면은 각각 100개나 되는 HTML 파일 안에 헤드 안에다 이제 스타일 이걸 복사 붙여넣기로 매번 똑같은 걸 적어놔야 되는데 그건 정말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 익스터널 스타일링이 좋은 거고, 익스터널 스타일 시트는 하나의 파일을 바꿈으로써 사이트 전체가 어떻게 보이냐 그거를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익스터널 외부란 뜻이죠. 인터널은 내부고, 이거는 구글에 뭐 단어 검색을 하면 나오는 건데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인라인은 라인 안에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익스터널은 외부죠. 그래서 파일 외부란 뜻입니다. 정확히는 그렇게 돼서 HTML 파일과는 따로 별도로 HTML 파일은 확장자가 이제 HTML인데 CSS 스타일 시트 내용을 담고 있는 확장자가 CSS인 별도의 외부 파일을 하나 두고 그 파일을 여러 HTML 파일에서 이용하는 것이 이 외부 스타일링 방식이죠. 그래서 헤드 섹션 안에다가 링크라는 요소를 이용해서 적용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네요. 그래서 링크 rel 스타일 시트 href 해서 스타일 시트.css 이렇게 파일 이름을 적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 이 파일 안에는 그 파일 안에는 아마도 이거랑 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뭐 똑같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요. CSS 폰트, CSS 프로퍼티는 뭐 컬러는 색상을 변경하는 거고, 폰트 패밀리는 뭐 폰트체 바꾸는 거고, 폰트 사이즈는 글자 크기고, 이것도 지난번에 했던 건데요. 지난번에 여기 어디였더라? HTML 스타일즈 편에서 봤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인라인 방식으로 배웠는데 인터널 방식으로 바꾸면, 그쵸, 헤드 안에 스타일 태그를 이렇게 각각 써가지고 그 안에다가 넣는 거죠. 스타일 시트를. 그래서 H1에다가 컬러 정하고, 블루 정하고, 폰트 사이즈 정하고, 그래서 각각 끝에는
속성하고 값, 쌍 끝에는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끝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주는 거죠, 각각을.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렇게 적용이 되었네요. H1 태그. H1에는 this is a heading, 그쵸? 헤딩, 제목이죠. 그래서 컬러는 블루로 있고, 폰트는, 이거 VRTANA. 이 폰트를 썼다고 하는데, 그 폰트가 맞는지 아닌지 제가, 폰트는 잘 몰라서 모르겠고, 글자 크기는 300% 크게. 그래서 원래 되어야 할 크기보다 한 3배 정도 크게 나왔네요. 그리고 P 부분은 색깔이 빨간색이죠. 그리고 폰트 패밀리. 글자체는 커리어 채? 그 채인 것 같고, 글자 크기는 160% 크네요. 160%. 그래서 폰트 태그가 있었는데 HTML이 옛날에 이제 폰트 태그를 쓰는 걸 좀 그때는 그것이 많았는데 요즘은 시대가 시대인지라 HTML5가 표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폰트 태그가 유효하지 않다 그렇게 나와있죠. 옛날 버전에서는 많이 썼는데 지금은 유효하지 않는 태그다 폰트 태그는. 그래서 CSS를 쓰라 이렇게 나와있죠. CSS 박스 모델 모든 보이는 HTML 요소는 박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보지 못해도 번역체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한다. 더 CSS 보더서 경계선에 대한 이 보더라는 경계선이란 뜻이죠. 그래서 보더라는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쓰고 있죠. 보더는 HTML 요소 각 요소의 그 주변에 있는 경계선을 정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이지 않더라도 실제로 모든 각 HTML 엘리먼트, 그쵸? 엘리먼트라는 건 태그 이름이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에서는 태그 이름이라고 많이들 썼던 것 같은데 맞는지 기억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래서 이건 P 태그 분단 태그죠. 그래서 모든 태그가 이제 보이지 않더라도 다 각자 이제 상자같이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더 둘레를 1픽셀로 만들고 솔리드라고 하면 딱딱한 그런 고체의 그렇게 보시면 되고, 블랙 검은색. 그래서 이렇게 경계선에 대해서 두께랑 특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특성하고 색깔 이렇게 정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글자 주변에 쌓여져 있죠? 박스같이. 이거를 예를 들어서 레드로 바꿔본다. 레드로 바꿔보면은 빨간색이 되겠죠? 솔리드가 아니고 또 뭐가 있을까? 솔리드는 그냥 선인데 스트라이프라는 게 있나? 없네. 뭐가 있지? 닷? 몰라. 솔리드 하면 이렇게 되고 까먹었고 하여튼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이 두께를 3으로 바꾸면 두께가 늘어났죠? 이왕 해본 거 찾아볼까요? 한번 여기 CSS 이 부분에 있을 텐데 보더스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 여기 있다. 이왕 시작했으니까 도티드였네요. 도티드 점으로 돼 있고 해봐야겠죠? 도티드 하면 이렇게 점으로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다. P1이 아니고 P라고 돼 있는 엘리먼트 이름을 H1으로 바꾸면은 제목에 대해서 이게 스타일이 바뀌었죠. 그래서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HTML 쓸 때 이런 식으로 CSS를 적용해서 스타일을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고, 패딩도 넣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패딩이란 게 뭐냐? 패딩,
패딩은 이제 빈 공간을 채워주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빈 공간을 채워주는 게 패딩이고, 그래서 스페이스로 보면은 스페이스로 뭐 빈 공간, 빈 공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사이드 더 보더, 그래서 경계선 사이에는 빈 공간. 보면은 글자와 여기 선 사이에 지금 엄청나게 작은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예제를 통해 보시면 되겠죠. 글자랑 빈 공간이 지금 10픽셀 정도, 여기서 10픽셀이라고 나와 있어서 10픽셀 정도 있습니다. 여기서 20픽셀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공간이 넓어졌죠.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고, 이건 필요할 때 찾아서 쓰면 됩니다. 필요할 때 찾아서 쓰면 돼요. 그래서 마진 프로퍼티, 마진, 이제 뭐 거래하시는 분들, 상업하시는 분, 마진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마진 얼마나 하냐 이런 식으로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마진이란 게 뭐냐? 마진은 여기서는 한번 검색을 해보죠. 단어가 나왔으면 검색을 해보는 게, 검색을 해봐야 여백이란 뜻이죠. 그쵸? 여백. 그래서 여백 차이. 그래서 이익 마진이라고 하면은 원가랑 수입 벌은 돈 총액하고 뭐라고 하지? 매출하고 그 원가를 빼가지고 뭐냐 순수익이라고 해야 되나 마진이?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깥 공간하고 경계선 사이의 거리를 빼가지고 그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제를 볼까요? 그래서 마진 30픽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번에는 줄과 줄 사이의 공간, 이 공간을 잘 보셔야 될 거예요. 60픽셀로 바꾸면은 공간이 더 늘어났죠. 이 사이 공간이. 그쵸? 그래서 이 공간을 상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또 상자로 있어가지고 그 공간이 마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공간, 이 공간의 거리가 마진. 패딩은 안쪽에, 패딩은 이 선하고 안에 있는 내용물 간의 거리, 그게 패딩이고, 마진은 각각의 보면은 이 선이 있고 또 이 선이 있잖아요. 그쵸? 이 선하고 이 아래 상자랑 그 사이가 있는데 이 거리가 마진이라고 봐도 될 거예요. 그쵸? 맞나? 한번 실험을 해보죠. 두 개 다 한 60으로 하면은 두 개가 같은지 보면 되죠, 거리가. 여기랑 대충 비슷한 거 보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랑 간격이 대충 비슷하죠, 얼추? 그래서 그게 마진인 것 같고, 더 ID 어트리뷰트, ID 속성이란 게 있습니다. 위에서 사용한 것들은 보통 방식으로 썼고, 보통 방식, 이 엘리먼트를 사용한 방식으로 썼고, CSS에서 스타일을 정해줄 때, 정의할 때, 이제 어떤 요소든 간에 이제 동등하게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ID라는 걸 이용해서 할 수 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스타일을 정할 때, 어느 특정한 요소에다가 어떤 특정 스타일을 적용할 때, ID라는 것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태그에는 ID, P01이라는 아이디에 해당하는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먼트, 태그의 엘리먼트 이름으로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지만은 아이디로도 구분을 가능해서 어떤 아이디에 어떤 스타일을 적용하겠다 이런 거를 정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샵 P01 해서 여기 P01이 아이디로 정해준 거죠. 그래서 샵 P하고 샵 P01 있으면은 P라는 엘리먼트 중에서 아이디가 P01인 녀석에게 스타일을 적용하는 거죠. 이 중괄호에 해당하는. 그래서 칼라 블루, 파랑색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랑색이 적용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P 태그가 많아요. 이 P 태그상 이렇게 있고, P 태그 해당하는 거 많고, 여기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런데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얘는 아이디로 P01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 쌍에 관해서만은 아이디 P01이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정해준 룰에 따라서 엘리먼트가 P인 것 중에서 아이디가 P01인 것에
얘는 블루로 지금 칠해준 거죠. 그래서 위에서도 또 위에 것도 적용을 하면 위에 것도 블루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P를 안 쓰고 써도 돼요. 네. 앞에다가 P를 쓰고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쓰면은 P 안에 있는 아이디가 P01인 거에 대해서 해당하는 거지만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이디가 P01인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만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일단은 그 다음에 다음으로 클래스 속성이 또 있습니다. 클래스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디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디는 이제 싱글 엘리먼트에 쓰고 클래스는 그룹 오브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 거죠. 클래스 이렇게 두 개 지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했던 거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 개의 아이디를 적용하는 거는 대부분 브라우저에서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사실 아이디는 이게 딱 한 개에 대해서 지정을 하도록 만들어진 녀석이라서 적용이 되긴 하지만은 아이디는 딱 하나의 태그에만 쓰는 용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 개를 쓰려면 이렇게 클래스를 써라 라는 것이고요. 나와있죠, 차이점이. 싱글이고 그룹이고 클래스는. 그래서 이 다음으로 이걸로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디프리케이티드, 이게 뭔 뜻이냐? 이거는 이제 컴퓨터 쪽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디프리케이티드 이거 많이 나오거든요. 중요도가 떨어져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앞으로 사라지게 될 이라는 이렇게 긴 뜻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deprecated 이렇게 한 단어로 끝납니다. 그래서 장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 표준에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기술이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사라질 거라고 정해 놓은 거고 그래서 안 쓰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폰트나 이제 센터, 스트라이크 이런 태그는 옛날엔 썼었는데 뭐 피해라, 어보이드 있죠. 저 칼라랑 BG 칼라 이 속성도 있었는데 피해라 라는 겁니다. 이 속성이란 건 이제 CSS 속성이 아니고 HTML 속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